네, 15년도 11월 또 5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부터 35까지 갑니다. 갑자기 신났죠? 하나도 신날 일 없는데. judgment, 판단은요. 근데 뭐에 대한 판단이에요? flavor니까 뭐야? 향과 맛. 이런 거에 대한 flavor, 뭐 맛 또는 향, 이 정도로 봅시다. 맛과 향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음료수를 얘기를 할 때 딸기 맛 음료수, 사과 맛 음료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딸기 향, 사과 향을 첨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딸기 맛이다, 사과 맛이다 이렇게 느끼는 건데요. 어쨌든 그것에 대한 판단은요, are often influenced면은 BPP가 되겠죠. 그러면은 영향을 끼치다인데 influence는요, 영향을 끼치다인데 influenced BPP가 되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요, prediction이라고 하면은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어떠한 예상이냐면은 based on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기반으로 하여라는 뜻이죠. 뭐뭐를 기반으로 하여. 그러면 뭘 기반으로 한? appearance 하는 건 외형이죠. 외관. 그럼 외관을 기초로 한 그러한 기반으로 한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뭐의 외형이냐면요, the food니까 음식의 외관의 기반으로 한 예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맛에 대한 판단은. 즉 뭐야? 음식의 외관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맛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For example, 예를 들으면요, strawberry flavored foods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뭐야? 딸기 맛 음식들. 그죠? 딸기 맛 음식들은요, would be expected야. 그러면은 예상하다의 BPP니까 예상되어진다라는 거지. 뭐인 것으로? 투부정사인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거예요. 뭐인 것으로? red. 빨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원래는 어떤 문장이냐면요. 원래는요, people, 사람들은요, expect, 기대합니다. 뭐를요? 스트로베리 플레이버 푸드를요, 뭐 할 거라고 예상하냐면요, to be red일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즉 뭐야? 주어는 동사합니다. 목적어가 목적 보어라고. 비동사의 보어로서 red가 온 거고요. 근데 얘가 지금 수동태가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놈이 지금 주어가 된 거고요. 요 놈이 BPP가 된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서 요 놈 전체가 여기 뒤에 딸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by people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아서 삭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모든 수동태는 다 원래 원형으로 다 바꾼 다음에 이게 어떻게 수동태가 만들어졌는지를 항상 아셔야지만, 그거를 할 줄 아셔야지만 진정한 수동태를 아시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수동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수동태를 배웠잖아요. 그럼 모든 수동태가 나오면은 얘를 다 바꿔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원리를 알고 그거를 계속 적용을 해야만 여러분도 것이 됩니다.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However, 그러나 if 만약에 colored gr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분석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잉? 뭐예요? 이렇게 보면 되지. 이해 안 돼? 이것이 is colored, 염색되어진다면 뭐로써? green으로서 염색되어진다면 이라는 거죠. 즉, 이게 만약에 green으로 그 초록색으로 이제 색깔이 바뀌어진다면 because of 뭐뭐 때문에? the association. 그러면은 연관 때문에. 뭐의 연관? green food. 그럼 뭐야? 초록색 음식과의 연관 때문에. 뭐와? flavor, 맛과. 뭐와 같은? such as lime. 즉, 라임은 초록색 그 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초록색 과일과 초록색 라임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그린 음식과 초록색 음식과 맛에 대한 그러한 연관성 때문에 이게 만약에 초록색으로 염색이 되어진다라면은 이것은 아마 뭘 할 거래요? difficult, 어려울 거래요. 자, 이것이 뭔데? 얘가 가주어가 됩니다. 진짜 주어는 뭐예요? 요 놈이 진짜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뭐야? identify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지. 근데 뭘 알아차리는 게 어려워요? 맛을 알아차리는 거. 스트로베리, 그 딸기,
딸기로서의 맛을 알아차리는 건 어렵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초록색이라면.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면. 즉, 이것이 매우 강력하지 않다면, 즉, 이 딸기 맛이라고 하는 게 매우 강력하지 않는다면은 이 딸기로서 이 맛을 알아맞히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지. 언제? 이게 만약에 초록색일 경우에. 이건 어떤 구조냐면요. 사실은 요 놈을요. 여기서부터 여기 요 컴마잖아요. 선생님 항상 모의고사 때 컴마는 버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괜찮아요. 얘 만약에 없다고 쳐봐요. 지금 because부터 요 라인까지가 없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초록색으로 된다면은 색깔이 바뀐다고 한다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하지 않는 한, 이 맛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 이 딸기로서 이 맛을 판가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껴들어간 거지, 삽입절이. 삽입절이 껴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냥 추가적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근데 왜 어려운 거야? 뭐 때문에 어려운 거야? 뭐냐면은 이러한 연관성 때문이야. 뭐의 연관성이냐면요. 초록색 음식이라고 하는 것과 이 맛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연관성이야. 즉 뭐야? 만약에 이 딸기 맛 음식이 초록색으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초록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맛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의 연관성 때문에 딸기 맛임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이 되어 있으면은 이걸 딸기로서 정체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됐으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색깔의 intensity면은요, 강도는요, 색깔의 강도는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요? 맛 인식에 대해서 영향을 또 끼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색의 이제 강도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친대요. 색의 강도가 뭘까? Stronger color may cause perception of a stronger flavor in a product. 그러면은 더 강한 그러한 색깔은 더 센 색깔, 뭔가 진한 색깔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아마 유발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인식을요. 근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요. 더 강한 맛의 인식을 유발시킨대. 어디에 있어서? 제품에 있어서의 더 강한 맛. 즉 뭐야? 그냥 연한 빨간과 시뻘건색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먹었을 때 맛이 똑같더라도 시뻘건색을 조금은 더 맛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이끌어 온다라는 거죠. even if 설령 주어가 동사할지라도. 뭐라고? 설령 주어가 동사 하더라도.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더 강한 컬러가 단지 simply 죄송합니다. 더 강한 컬러는 단지 due to 뭐뭐 때문이다라고. 뭐뭐 때문이야? addition. 추가 때문이라는 거죠. 뭐의 추가? 더 많은 음식 컬러링. 음식 컬러링이 뭐예요? 뭐 식용색소 정도가 될까나? 더 많은 식용색소의 첨가 때문에 이 강한 컬러가 단지 그것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게 이 색깔이 강한 것 자체가 그냥 색소를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더 강한 맛이다라고 인지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옵니다. texture. 이번에는 texture라는 건 질감이라는 뜻인데요. 음식이니까 질감이 아니라 뭐겠어요? 식감 정도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식감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미스리딩이니까 잘못 이끌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뭐야? 식감에 의해서 또한 이 맛이 어떻다 저쩌다를 좀 더 잘못 이끌 수 있다라는 거지. 뭔데? 맛이 똑같아도 식감이 다르면은 사람들은 이 맛은 어떻다 저 맛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볼까? A thicker product. 자, 음식이 thick하다는 건요. 음식이 thick하다는 거는 약간 걸쭉한 이런 뜻이 있어요. 음식이 thick하다는 거는. 그러면 약간 걸쭉한 그러한 음식은요. 아마도 인식되어질 거예요. 뭐로써요? 테이스팅 하는 것으로서. 즉 맛이 나는 것으로서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지. 어떻게 나는 것으로서? richer, 풍부하고 stronger, 더 강하다라고 인식이 되어진다는 거야. 즉 음식이 뭔가 걸쭉하면은 맛이 더 강하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죠. simply, 단순히 because,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더 걸쭉하기 때문에. 근데 뭐야? 맛 자체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근데 더 걸쭉하게 만들어지면은 더 강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and 그리고 not because는 뭐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야? 그 강화시키는 그러한 에이전트라고 하면요. 어떠한 대리인을 뜻하잖아요. 즉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러한 강화시키는 것들, 즉 걸쭉함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걸쭉함을 만드는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뭐에? 맛에. 뭐의 맛? 음식의 맛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다시 뭐라고? 걸쭉한 음식은요. 아마도 인식이 되어질 거야. 맛이 난다라고. 어떻게 맛이 난다라고? richer. 더 풍부하고 stronger. 더 강하다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그냥 걸쭉하기 때문이죠. 뭐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뭔데? 이 걸쭉하게 만드는 것들이 음식의 맛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게 단순히 걸쭉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을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31번은 무슨 글이었냐면요. 음식의 인식을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가 나왔어요? 음식의 색깔이 나왔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음식의 뭐가 나왔어? 질감이 나왔죠. 아니, 식감이 아니라 처음에 뭐였지? 색깔이 나왔고. 아이, 까먹었다. 다시. 정리가 안 돼. 바보 선생이야. 그지? 바보 선생이야, 바보 선생. 자, 그래서 어쨌든 색깔이 나왔고요. 그죠? 색깔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색깔의 강도가 나왔네요. 그죠? 색깔의 강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다음에가 뭐 나왔어요? 식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맛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러한 게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2번입니다. 자, Y라고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라는 뜻인데요. 뭐 보통 반면에가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웬만하면은 뭐뭐 반면에라고 해석을 때리는데 내용 보고 나서 아니면 그냥 그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집이 제공합니다. 뭐를요? 쉼터와 장소를 제공하는 거지. 근데 뭐 할 장소? 투부정사할 장소가 되겠네. 그럼 gather, 모이는 장소, 즉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반면에 이것은요, is 또한 뭐라는 거예요? A safe place, 안전한 장소라는 거죠. where 주어 동사 나오면은 주어가 동사하는 장소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얘는 뭐로 바꿀 수도 있어? 맨날 하는 것들. in which 이런 것들로도 바꿀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쉽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can express, 표현할 수 있는 장소야. 안전한 장소. 뭐를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고요.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 장소예요. 뭐를요? most important, meaningful event라고 하면은 써먹으니까 몇 개를 즐길 수 있다는 건데 뭔데?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야. 어디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벤트 몇몇 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즉 뭐야?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고 모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그러한 이벤트들, 사건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안전한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집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정의를 내려주고 있네요. 처음에. Therefore, designing a home is a very personal venture. 그러므로 designing 여기선 주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뒤에 콤마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은 디자인하는 것, 뭐를? 한 집을 디자인하는 것, 그것은요 매우 개인적인 모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is가 나온 건 당연히 요놈이 단수이기 때문에 is가 나왔겠죠.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나는요 강력하게 believe, 믿습니다. 뭐라고요? that 이하의 사실을 믿습니다. 뭘 믿는데요? 집 하나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canvas, 도화지를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캔버스 위에서 이 위치는요 캔버스를 뜻하는 거죠. 그럼 그 캔버스 위에서 우리는요 뭐 할 수 있대? illustrate는요 뭐 설명하다, 묘사하다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설명 또는 묘사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를요?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캔버스 위에서는. 즉 뭐야?
나는 강하게 믿는데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묘사할 수 있는 그러한 도화지를 제공해 준다라고 믿는 거예요. 즉 집이라는 것은 우리를 표현하는 그러한 하나의 수단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줍니다. 세미콜론 나오면서. 그래서 너의 공간은요 반드시 look 보여야만 한다는 거지 like 뭐처럼 보여야 되는데 you 너처럼 보여야 된다는 거야. No one else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너처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너와 같아야 된다. Even if 설령 주어가 동사일지라도 뭔데? 설령 너가 사용할지라도 뭐를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너가 사용하고 있을지라도 너 자신과 같아야 된다. 즉 뭐야?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집 좀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집이라는 건 어때야 된다는 거야? 너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즉 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똑같이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의 입맛에 맞게 너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저러한 성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집은 반드시 너와 닮아야만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while 주어가 동사는 반면에 그래서 어떤 디자이너들은 좋아하는 반면에 blank slate라고 하는 건요. slate는 어떠한 이게 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lank 비어있는 그러한 벽 같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좋아하는 반면에 근데 뭐 할 자유? to do 할 자유예요. 근데 뭘 할 거야? whatever니까 무엇이든지지. whatever는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이든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할 자유야. 근데 뭔데? 그들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자유를 좋아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그들이 뜻하는 건 누구겠어요? 3, 2, 1 디자이너가 되겠죠. 그죠?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좋아한다는 거야. 디자이너들은. 즉 뭐야? 집 그냥 예쁘게 디자이너님 마음에 맞게끔 좋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몇몇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지. 나는요. 그러는 반면에 나는요. prefer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to work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고객들과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객인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고객이야? 그 고객은요.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의견을. 그리고 또 뭘 가지고 있는? 스토리, 내용,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객들과 일하는 게 나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뭐야? 맘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는요 뭐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살아온 이미지가 좀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집은 좀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러한 고객들과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나의 직업은 뭐겠어요? 당연히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과 조금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맡기면 더 좋아할 텐데. 그죠? 왜? 이 사람의 논리는 뭐야? 집을 살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나한테 그냥 맡겨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집을 만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인테리어가 원하는 집, 인테리어가가 원하는 집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집 철학은 뭐예요? 집을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아야 된다니까 이 사람의 어떤 스토리와 이 사람의 이야기라 이 사람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일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고객들과. 그리고요 나는요 항상 원한답니다. end result니까 마지막 결과가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want라는 동사도 오형식 쓰여요. want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이 목적어가 투부정사 목적 보어줘 하는 것을 원하다. 즉 뭐야? 나는 나의 최종 결과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해요. 항상. 뭐 하기를 원해? 이기를 원한다는 거지. 뭐 이기를 원해요? The best possible version이니까 가장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버전이길 원한다는 거야. 뭐에? 그들의 입맛에. 그치? 즉 뭐야? 그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가장 가능한 그러한 최고의 결과가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야? 내가 인테리어 이거 선생님 생각이에요. 인테리어 작가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인데 집은 반드시 살고 있는 사람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스토리를 항상 가지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일을 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한다는 거야? 항상 그 사람들의 그 고객들 여기서의 대여라는 거는 고객들이겠죠. 고객들의 입맛에 가능한 한 최고의 버전으로 나의 마지막 결과 즉 인테리어가 나오기를 항상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됐죠? 자, 33번입니다. House is in flames. 그럼 뭐야? 집은 집인데 in flames면은 이 flame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 또는요 뭐 화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즉 뭐야? 화염 속의 집들. 그다음에 crops stolen이면은 뭐야? PPO치 수식이죠. 훔쳐진 작물들. 오잉. hasty 서둘러서 graves 그러면은 무덤들. 근데 어떤 무덤들이야? for the death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요 어떠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즉 죽은 사람들을 위한 hasty grave라고 하면요 서둘려서 만들어진 그러한 그 뭐랄까 무덤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선 지금 문장이 없어요. 주어 동사 문장이 없고요. 그냥 명사만 땅땅땅 주고 있는 거예요. 됐죠? 뭐야? 화염 속의 집들, 훔쳐진 작물들. 그다음 또 뭐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 조악하게 빨리 만들어진 무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지? This 이것은요 was the legacy라고 하면 legacy는 무슨 뜻이에요? 유산이래요. 뭐의 유산? 아틀라스 훈즈의 유산이라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대문자를 썼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선생님의 그냥 얕은 배경 지식으로는 요 놈은 훈족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아틀라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틀라는. 근데 어쨌든 이러한 훈족의 유산이라는 거죠. 이 훈족들이 이렇게 다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네요. 자, 컴마 찍고 ing는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분사구문.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면서. 선생님 뭐뭐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럼 그때 바꾸면 돼. 선생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알잖아 우리는. 그지? 자, 그러면은 sweep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쓸다라는 뜻이에요. sweep. 근데 우리 야구 경기를 보면은 우리가 야구 경기가 이제 그 한 팀끼리 이제 세 번 경기를 해요. 하루가 아니라 3일에 걸쳐서 3번 같은 팀끼리 맞싸워요. 근데 한 팀이 다른 한 팀을요 3연승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sweep했다라고 하거든요. sweep. 그럼 이 sweep이라는 건 뭐야? 쓸어버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쓸어버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기면. 그래서 막 쓸어버린 거야. 뭘 쓸어버리면서? Across the northern Italy라고 하니까 뭐야? 이탈리아 북부를 거쳐갖고 다 쓸어버린 거야, 훈족이. 그거의 유산이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또, 뭐 하면서? 요놈과 요놈을 묶어주겠네요. 그죠? 그러면 causing, 유발하면서. 뭐를요? massive destruction은 뭐예요? massive라는 건요, 그 약간 거대한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거대한 파괴. 근데 뭐에 대한? Remains of the Roman Empire라고 하면은 로마 그러한 엠파이어 그러면은 로마 제국 정도가 되겠죠. 로마 제국의 그러한 remains라고 하면은 remains는 남아 있는 것들, 유산들, 유물들 이런 것들이 되겠네. 유물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유물들에 대한 그러한 거대한 방대한 양의 파괴를 이끌면서 그죠?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를 다 휩쓸면서 그러면서 아틸라의 훈족의 유산들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But they unintentionally left another more positive legacy as well. 라고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의 그들은 훈족이 되겠죠. 그죠? 그 훈족은요. unintentionally예요. 그러면은 intention이라는 거는 의도라는 뜻이 있고. 그지? 그다음에 on이면은 의도치 않게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그럼 그들은 의도치 않게 left, 남겨놨다는 거예요. another, 다른 하나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뭔데? 더 긍정적인 유산. 여기 안 써도 되겠지? 이것 또한 남겨놨다는 거죠. 즉 뭐야? 이 훈족의 legacy, 유산이라는 게 뭐였어? 다 파괴시켰잖아요. 근데 의도치 않게 또 하나의 조금은 긍정적인 그러한 유산을 남겨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훈족이 이렇게 쓸어버리면서 뭔가 하나의 유산을 남겨놨다라는 거죠. 조금 긍정적인 거.
자, refugees. 자, refuse라는 거는 이제 탈출하다, 피난하다라니까 refugees 하면은요 피난민들 정도가 됩니다. 피난민들. 근데 어디로부터? burning city라고 하니까 타는 그러한 도시, 불타고 있는 도시로부터의 피난민들은요 were desperate면은요 절망적이게, 뭐 절박하게, 절박했다라는 거야. 뭐 하려고? 이 찾는 거에 절박했다라는 거지. 뭐를요? 안전한 그러한 피난처. 여기서는 요 refugee는요 피난처 정도가 됩니다. 즉, 이 불타고 있는 도시들로부터 빠져나온 그러한 피난민들은요, 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절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혼족들이 이제 쳐들어와서 도망을 가고, 그러면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야 되니까. As things got worse, more Roman citizens streamed to the wetland to avoid the massive mass killing and destruction on the mainland. 그러면은 이제 주어가 동사, 여기서는 함에 따라서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as는 뜻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things got worse라고 하면은 일단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get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놈은요 보어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가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상황이, 여기선 상황들이라고 보면 돼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짐에 따라서 더 많은 로마의 그 시티즌이니까 시민들은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울이라는 뜻이 있죠. 즉 흘러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동사니까. 뭐라고요? 흘러가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그럼 어디로 흘러갔대요? wetland. wetland는 뭐예요? 여기서는 약간 젖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늪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늪지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야. to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좋겠네요. 그럼 뭐야? avoid니까 피하기 위해서. 뭘 피하기 위해서? 대량 killings니까 대량 학살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많이 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의? 메인랜드니까 본토. 본토라고 하면 이탈리 정도가 되겠죠. 그 본토에 그 많은 그 살해와 그 파괴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늪지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야.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over the next few centuries라고 하면은 몇몇의 over라는 거는 걸쳐서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다음 몇 centuries니까 뭐예요? 몇 세기. 다음 몇 세기에 걸쳐서 그들은요, transform, 변형시켰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알아요? 자동차가 이렇게 로봇으로 툭툭툭 변하는 거? 트랜스포머, 그럼 트랜스폼, 변형시키는 놈, 즉 변신하는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he tough surrounding이라는 건요, 이제 주변 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터프한 그런 주변 물들이니까 되게 거친 그러한 지형들. surrounding은 그냥 지형들로 봅시다. 거친 지형들을 into 뭐로 변형시킨 거냐면요. architectural wonder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architectural은요, 건축적인, wonder는요 뭐예요? 놀라움. 즉 건축적인 놀라움으로 이제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되게 안 좋은, 되게 늪지였잖아요. 이러한 되게 거친 지형들을요. 그게 뭐라는 거야? 베니스. 베니스의 상인 혹시 알고 있나요? 베니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이탈리아는 이렇게 구두처럼 생겼죠.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탈리아가. 자, 이렇게 있으면요. 베니스는 한 요쯤에 있는 지형이고요. 베니스의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 유명한 말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베니스는 이제 수중 도시로도 유명을 하죠. 그래서 도시 안에 이렇게 수로들이 많이 깔려 있는 그러한 베니스라는 도시입니다. 선생님이 아는 아주 얕은 상식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뭐야? 얕고 방대한 지식을 좋아하죠. 선생님은 절대 깊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 built라는 게 이제 PP로 제일 먼저 나왔으니까 뒤를 봐야겠지. 컴마가 찍혔네. 그럼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자, 분사 구문 PP일 때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뭐뭐 되면서 또는요 뭐뭐 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럼 built면 지어진 상태로. 근데 out of the misfortune이니까 뭐예요? out of misfortune. 즉 불행에서부터 지어진 채로. 베니스라는 거는 또는 지어지면서. 베니스라는 거는 eventually 마침내 turned 바뀌었습니다. change랑 비슷한 말이죠. into 뭐로 바뀌었대요? 하나로 바뀌었대요. 뭐에 하나로 바뀌었냐면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들 중 하나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transform도 쓸 수 있겠네요. in the world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라는 거야. 불행에서부터 지어졌는데.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요. 사실 여기서 생략되는 접속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정도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용상. 그러면은 although it was built 이렇게 쓰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뭐야? 불행에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니스는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로 변했습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thus 따라서 harsh necessity. necessity는 뭐예요? 필요성이잖아요. 그럼 이런 어려운 그러한 필요성은요. can be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요? 부모가 될 수 있다래요. 뭐의 엄마가 될 수 있냐면요. glorious라는 건요.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이 있죠. 즉 영광스러운 invention, 발명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훈족이 많은 걸 망가뜨리고 그거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이러한 베니스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었다는 게 과연 훈족의 유산인가?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됐는데. 그죠? 그럼에도 이제 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필요성은 또 뭘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발명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니스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는 이러한 harsh necessity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베니스는 훈족의 의도치 않은 하나의 유산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의도치 않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부여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런 글이었습니다. 34번입니다. 주어가 동사할 때 우리가 디스커스를 하면은 뭐 논쟁할 때 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근데 어떠한 생각?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는요. 책임감이죠. 그죠? 책임감에 대한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우리는요. need 필요합니다.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make 만들 필요가 있대요. 뭐를요? distinction이면은 구별 또는 구분이죠. 구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사이에서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냐면요. 책임감과 moral responsibility라고 하면요. 이거는 이제 moral이 이제 도덕적이잖아요. 도덕적 책임감 이라는 거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뭘 더 많이 쓰냐면요. 도의적 책임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단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어쨌든 도덕적 책임감과 책임감 사이에서의 차이, 구분 이런 거를 조금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요. 그래서 responsibility, 그냥 책임감은요. 언제냐면요. 주어가 동사할 때가 그냥 책임감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한 사람이 take on이라고 하는 건요. 떠맡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내 일을. 뭐를요? A task. 어떠한 일을 떠맡을 때. 또는요, burden and upset. 자, burden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을 지우다라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부정적인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짐을 지우다라니까 뭔가 괜히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연관되는 그러한 뭐야?
결과, 연관되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짐을 지는 거. 그게 바로 responsibility라고 하는 거죠. 즉 뭐야?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일을 떠맡고 거기다가 또한 뭐야? 결과까지도 내가 맡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통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for example, 그러면 이제 책임감에 대한 예시가 나오나 봐요. 뭔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너가 떠맡는다는 거야. 어떠한 responsibility면은 책임을요. 근데 어떠한 책임이냐면요. 조직하는 책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뭘 조직하는 거예요? 회의를요. 근데 뭐를 위한? 일을 위한, 업무를 위한 회의를 조직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너가 딱 안았다면은 then 그러면은요. 너는요. not only. 자, not only가 나오면은 그 다음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버들서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 한번 또 해봅시다. 항상 나오는 거지만 항상 정리해봐야지. 그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A 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을 하죠. 그럼 뭐야? 너는 떠맡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요? 그 이벤트를 조직하는 것, 그 일을 떠맡는 것뿐만 아니라 but 또한 뭐도 한다는 거예요? 너는요 are taking on 떠맡고 있는 중이라는 거야. 또한 뭐를요? responsibility of its outcome이니까 이것의 결과. 그지? 여기서는 이것도 역시나 결과라는 뜻이니까 아까 말했던 consequence랑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이것의 결과까지도, 그지? 이것의 결과까지도 너가 떠안는다. 라는 거죠. whether. 이게 이제 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든 fail이든 상관없이. 이것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outcome이 되겠죠. 결과. 즉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이 너가 이거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같이 떠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바로 책임감이라는 거죠. 이해됐죠? This is responsibility. 이것이 책임감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라고? 책임감은 일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 이런 것들이 책임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 뻔하잖아.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겠어? 모랄 리스판시빌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당연한 거야. 그림 뭐야 지금 네 문장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도덕적 responsibility는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죠? 반면에 이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은 책임감인데 베이스 원이니까 뭐뭐를 기초로 하는 책임감이죠. 뭐를요? 한 사람의 도덕 코드를 기초로 하는 거래요. 도덕 코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도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률. 한 사람의 도덕률에 기반으로 한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률에 기반으로 한 책임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Let's say 한번 말해봅시다 라는 거죠. 여담이지만 let'는 뭐의 줄임말? 그쵸? Let us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let's say 한번 말해보자 라는 거예요. 뭐라고? that 이하라고 말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뭔데? none 한 사람도 아닌 거지. of speakers니까 그 speaker 말하는 사람 중 어떠한 사람도 none이니까 make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를요? 컨퍼런스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를 계획을 했잖아요. 회의를. 근데 스피커들 중 아무도 컨퍼런스를 메이크하지 못했대. 그럼 여기서의 메이크는 무슨 뜻일까? 당연히 참석하다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거야. Because of 뭐뭐 때문에 a big snowstorm이라고 하니까 거센 그러한 큰 눈보라 때문에 아무도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한번 let's say 말해보자. suppose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업무를 위해서 회의를 조직을 했어요. 근데 당일날 눈폭풍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연설자 중에 아무도 못 온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뭐야? 책임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망쳤잖아. 아무도 못 왔잖아요. 그죠? 근데 you are, 너는요, responsible이라고 하면은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 있는. 근데 보통 책임이 있다라는 거는 for라는 놈과 많이 어울립니다. 이 for는요, 어떠한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에 for를 잘 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책임이 있냐면요, 성공에 대한 책임 또는요, failure,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야. 뭐에? conference, 그 회의에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한 그러한 책임은 있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you, 너는요, 아마 not be morally responsible이면 뭐야? 책임이 없다는 거지. 뭘? 도덕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것의 실패에 대해서. 즉, 회의 지금 하는데 그 말하는 연설자가 아무도 안 왔잖아요. 뭐 때문에? 저기 뭐야. 날씨 때문에. 근데 이 날씨 때문이기 때문에, 날씨 때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는 스노우 스톰 때문에 망해갖고 내가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도덕적인 책임은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뭐야? 도덕적 책임감은 일 플러스 결과의 책임을 다 지는 거는 맞아. 맞는데 여기에 다 주지만 단 도덕적이라는 것에 의미를 붙여야 돼요. 즉 뭐야? 이것이 왜 일어난 거야? 스노우스톰 때문이잖아. 스노우스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사항이었잖아요. 불가항력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짓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책임감과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차이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덕적으로는 책임을 갖는 것과 책임을 갖는 것, 이 두 가지로 조금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내가 조직을 잘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다 받으면서도 도덕적으로도 나는 책임이 있겠죠.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에 의해서 그런 거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일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감은 갖지만 도덕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것에 의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많이 망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타산지석 삼아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도 잘 안 되거나 실수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는 요거를 이제 교훈 삼아갖고 뭐 불가항력적이긴 했어. 예를 들면 내가 막 시험 볼 때 배가 아팠어. 그러면은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이거든 사실은.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음에는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조금은 먹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번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네요. 자, 사람들은요 are caution이라고 하면요 이제 주의를 받는다라는 거죠. caution이라는 건 주의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주의를 주다니까 BPP니까 주의를 받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주의를 받는다는 거지. 뭐 하라고? Not to look at, 보지 말라고. 그죠? 이거는 이제 너무나 쉬운 초등학교는 좀 너무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로 보면은요. 이건 이제 to not, 초등학교 거 쓰려니까 더 안 돼. 중학교 거 쓰려니까. to not look 이런 것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는을 쓰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죠? 추가. 그래서 보지 말라고 주의를 듣는 거야. 뭐를요? 해를 보지 말라고. 근데 at a time이니까 어떠한 시간에. 근데 어떠한 시간에? solar eclipse의 시간에. 라는 거죠. 그럼 eclipse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eclipse라는 거는 가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를 가리는 거야. 그럼 해를 가리는 게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
해를 가리는 거를 일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일은 당연히 해 일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해를 가리는 게 아니라 달을 가리는 건 뭘까? 그치, 달 월자를 써서 월식이 됩니다. 그래서 일식과 월식의 차이가 있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는 원리를 이제 문도리인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 해가 있어요. sun. 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이제 지구 조금 더 조그마죠. 해와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지구가 해 안에 100만 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구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지구 주변을 공전하는 달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참 신기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참 우주란 신기하고요. 우리가 참 재밌는 그러한 그 환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얘가 멀어서 작게 보이고 얘가 가까워서 크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 해와 달의 크기가 똑같이 보여요. 이 크기가 똑같아. 근데 이게 정말 우연인 거예요. 왜냐면은 달은 1년에 몇 센치씩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대요. 1년에 몇 센치씩.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한 10,000년 뒤에는 해를 달이 정확하게 가릴 수가 없는 그러한 날이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의 자손까지 늙어 죽을 때까지는 해와 달의 크기가 거의 똑같이 탁 맞닥뜨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해를 가리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해를 가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해를 볼 때 해를 가릴 수 있는 건 달이 해를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쫙 보이는 것과 달에 쫙 가려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보는 그 시점을 이제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월식은 뭘까? 달을 가리는 거야. 그럼 달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달이 여기 있을 때 달을 가릴 수가 있겠죠. 어떻게 가려요? 해가 이렇게 쫙 비추잖아. 햇빛이. 그럼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게 되는. 지구도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게 되는 거. 이것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되게 재밌어요. 일식, 월식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뭐야, 이거 왜 떴어요? 잠시만요. 없어졌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NG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해가 있으면은 달이 이렇게 쫙 와고 딱 가린단 말이야. 딱 그럴 때 해를 보지 말라고 주의를 듣는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빛과 또 울트라 바이올렛. 바이올렛은 뭐예요? 보라색이죠. 보라색은요. 우리나라 한자는 아니지. 보라색은요. 자라는 한자가 있죠. 그래서 자색보다 울트라 넘어가는 것. 즉 뭐예요? 자외선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럼 적외선은 뭘까? 당연히 적이니까 뭐야? 레드가 붙겠죠. 근데 외선이야. 밖에 있어. 그럼 울트라 레드인가?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빛을 볼 때 우리 빛의 굴절량에 따라서 색이 변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은 문돌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적색이 있고요. 여기에는 자색이 있어요. 그럼 빛의 굴절량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울트라고요. 이거는 빨간색보다 빛의 굴절량이 적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infrared라고 해요. infra라는 건 이제 아래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적선에서 외, 밖에 있는 거고요. 자선에서 외, 자외선인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적외선과 자외선 구분 잘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울트라바이올렛이든 인프라레드든 그냥 적외선이든 자외선이든 그냥 알아먹으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공학도가 있으면은 조금은 더 잘 아셔야겠죠. 어쨌든 라이트까지 받아야 외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라이트, 즉 자외선. 근데 이게 뭐야? 다이렉트 선라이트니까 햇빛의 직접적인 그러한 자외선은요. are damaging이니까
손상을 주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자동사로 왔네요. 그래서 어디에? 너의 눈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빛을 다이렉트로 보는 거에 대한 자외선과 이 밝음이 눈을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받는다는 거야. 이 그 일식 때 해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This good advice is often misunderstood by those who think that sunlight is more damaging at this special time. 왜냐면 이 조언은요, 종종 뭐 한대요? misunderstood니까 잘못 이해되어지는 거야. 뭐에 의해서?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서. 즉 뭐야? 어떠한 사람들은 잘못 이해합니다. 이 좋은 조언을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겠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하라고. 뭐라고? 햇빛이 더 데미징하다고. 그럼 뭐야? 더 데미징하다라는 거는 더 해롭다는 뜻이 되겠죠. 어디에? This special time. This special time은 뭐겠어요? 당연히 일식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 일식 때 햇빛이 훨씬 더 위험하다, 데미지를 많이 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잘못 믿어진다라는 거죠. 잘못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야. 즉 뭐야? 우리가 일식 때 해 보지 마. 그때 안 좋으니까 라고 이렇게 들으면은 무슨 뜻이야? 아, 일식 때 햇빛이 더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But 그러나 staring, 쳐다보는 것. 뭐를요? 해를 쳐다보는 것. 그것은요. when, 언제? 이것이 high, 높을 때. 어디에서? in the sky니까 이게 하늘 높이 있을 때 그냥 해를 쳐다보는 것. 이것이 is harmful, 해롭다라고 하는 거야. whether or not이면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라는 뜻이야. 그 뭐야? 일식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식이 발생하든 안 하든 그냥 하늘에 떠 있는 해를 그냥 쳐다보는 것 자체가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뭐야? 그러니까 꼭 일식 때만 해로운 게 아니라 원래 해 쳐다보는 건 해로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n fact, staring at the bare sun is more harmful than when part of the moon blocks it. 그러면은 in fact, 사실상 staring, 쳐다보는 것. 뭐를요? bare sun. bare sun이라는 거는 bare라는 건 맨발 할 때는 bare, 맨손은 bare hand, bare foot, 맨발. bare sun이면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해. 그거를 탁 쳐다보는 것. 그것은 뭐라는 거야? 더욱더 harmful, 해롭다라고 하는 거죠. than, 뭐보다 더 해로워요? 언제보다? 주어가 동사할 때보다 해롭다는 거야. 뭔데? 즉 뭐야? 그 달의 일부가 이것을 가리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해롭겠지. 즉 뭐야? 해 하나를 그냥 탁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얘가 이렇게 조금 더 가리고 있으면은 그럼 당연히 조금은 더 해로울겠지. 얘보다는 얘가 더 해로울 거야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시트 타는 건 the sun이 되겠죠. 그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요? 문은 뜻이 뭘까요? 달이요. 아니야. 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행성 주변을 돌고 있는 위성을 뜻하는 게 문입니다. 그래서 위성이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를 붙이고 대문자를 붙임으로써 the moon 하면서 그 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위성이라고 하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위성은 달밖에 없잖아. 그래서 the moon을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태양계 행성들 중에 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몇 개일까요? 더 이상 하면은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못 끝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유. 근데 뭐에 대한 이유? 이 스페셜 주의, 이 특별한 주의에 대한 이유. 언제? At the time, 그 시간에. 어떤 시간? an eclipse니까 그 일식에 대한, 그러니까 가린 거, 그 식에 대한 딱 그 시간에 특별히 주의를 주는 그러한 이유는, 이거는 뭐냐면요, simply that 이하라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인 거죠. 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are interessed면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야. in 뭐에? ing 하는 것에. 뭐? 보는 것에. 뭐를요? 해를요. during this time. 이 시간에. 이 시간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an eclipse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식 기간 동안에 해를 보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는 해를 잘 안 봐. 그러니까 이런 그 조언 자체를 안 한다고요. 평소에 해를 안 보니까. 근데 일식 때는 뭔가 꼭 해를 본다고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해보는 거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보면 별로 안 좋아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를 보는 게 해로워요. 해로운데 꼭 일식 때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일식 때 해보는 게 더 안 좋은 건가 얘기를 하는데 원래 해는 보면 안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 많이 보니까 그때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나온 사실로만 보면은 물론 일식이 달의 일부분이 해를 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는 해한테서 오는 그러한 빛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가 더 적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일식 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 양이 더 적기 때문에 덜 함풀하지만 사실상 함풀한 건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글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5개의 지문 해석 완료했고요. 이제 문법 정리하고 그다음에 올인원 테스트 보시면서 공부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